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즐거운 식사가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밥 한 끼 먹었다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겠어?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목격하면서 식사 후 단 하나의 사소한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심장과 혈관 건강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돌봐온 올해 87에 은퇴한 심장내과 전문의 박지환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도 건강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신 70대 어르신이 식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손을 떠나셨습니다. 원인은 식사 후에 단 한 가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50년 의사 인생을 걸고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실수와 더불어 여러분을 죽음의 문턱에서 지켜줄 생명의 규칙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이와 장으로 집중시킵니다. 마치 큰 공사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과 같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 기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후 혈류 변화가 더욱 급격하고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식후 30분 동안 특정 행동들은 가뜩이나 부담을 안고 있는 심장과 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만큼은 식후 30분 이내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첫 번째, 식후 즉시 벌러덩 눕는 습관. 질식과 폐렴을 부릅니다. 배부르니 등 따시게 눕는 게 최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식과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실려오신 78세 최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바로 안방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셨죠. 식후 바로 누우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주는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렇게 역류한 음식물이나 위산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면 단순한 살해들림을 넘어 흡인성 폐렴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유발합니다. 노인 폐렴 환자의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흡인성 폐렴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이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눕는 습관 하나가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실수가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직접 공격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식후 뜨거운 물 목욕이나 사우나.
심장과 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뜨끈하게 몸 풀면 피로도 풀리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 이것만큼 위험한 착각도 없습니다. 지난 명절 82세 강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사우나나 해야겠다며 동네 목욕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사우나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죠.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있는데 이때 뜨거운 물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액이 다시 피부 쪽으로 대량 이동합니다. 그러면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혈액 도둑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식후 바로 하는 과격한 운동이나 힘쓰는 일. 심장의 독입니다. 먹은 만큼 움직여야 살 안 찌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75세 이장님은 마을 잔치에서 점심을 거하게 드시고 바로 밭에 나가 무거운 비료 포대를 나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빠른 대처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는 큰 무리가 갔습니다.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힘든 운동이나 육체 노동을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기관과 운동하는 근육 양쪽에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행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식후 30분 안에는 정말 독약과 같습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순간의 사소한 실수로 병원 문턱을 넘거나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십니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위험천만한 시간을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골든타임으로 바꾸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시고 실천하셔도 당신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행동들은 알았으니 식후에 꼭 해야 할 생명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소화를 돕고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세 최정숙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위가 약해 늘 소화제를 달고 사셨지만 식후 30분 바르게 앉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10년 넘게 소화제 없이 속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바꿨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를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천천히 입안을 헹구듯 마시는 것이 소화에 정말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7세 박기수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속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15분 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그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대화 나누기입니다.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소화제라는 말도 있죠. 경기도에 사시는 90세 김영희 할머니는 식사 후 항상 자녀나 손주들과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으십니다. 할머니의 건강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식후 수다라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30분 후 아주 천천히 걷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식후 30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지나면 아주 천천히 마치 구름 위를 걷듯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정필수 할아버지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식후 30분 뒤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신 후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걷는 게 약보다 낫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자, 식후 30분의 생사 규칙과 건강 습관은 이제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사량, 음식의 종류, 약을 드시는 시간, 심지어 계절의 변화나 혼자 사시는 환경에 따라서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더욱 세심해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제가 50년 응급실과 진료실 경험으로 터득한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더 깊이 있는 생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후 관리는 사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식후 관리를 잘해도 과식을 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젊었을 때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심하게 졸리거나 속이 부대낀다면 과식의 신호입니다. 저는 손바닥 식사법을 권합니다. 밥은 본인 주먹 크기만큼 단백질 반찬, 예를 들어 고기, 생선, 두부 등은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는 양손에 가득 담을 만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수저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식탁에는 항상 채소와 과일을 절반 이상 채우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로 인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면 약의 흡수율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전 30분에 드시거나 식후 2시간 뒤에 드시는 등 정확한 복용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먹는 시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식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시고 찬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겨울철에는 식후 바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실내에서 충분히 쉬신 후 외출하세요. 외식을 하셨다면 평소보다 기름지고 짤 수 있으니 집에 돌아와 최소 1시간은 활동적으로 움직여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식후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가까이 두시고 식후 1시간 정도는 자녀나 이웃과 통화하며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위험한 행동 바로 눕기, 뜨거운 목욕, 과격한 운동 그리고 꼭 해야 할 4가지 건강 습관.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가벼운 대화, 30분 후 천천히 걷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50년 넘는 의사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건강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끼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